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너는요. 직업 현장을 가는데요. 오늘은 유아교육기관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홍탑 몬테소리 연구소 이성수 공동대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떠오르는데요. 유아교육기관 컨설턴트란 어떤 직업인가요? 네, 그래서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가 이제 그 1년 단위로 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수업 지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수업 지도, 뭐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뭐 참여 수업 이런 이제 교육적인 행사를 자문하는, 지도하는 그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군요. 네. 교사들의 수업도 지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도 컨설팅을 해주는 직업인데요. 네. 수업 장학도 하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참관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에 뭘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이 잘 될 건지 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 장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래 장학은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나오셔서 1년에 한두 번쯤 이제 오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1, 2회에 걸치니까 실제로 이제 수업을 개선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길게 수업을 보고 수업을 지도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수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수업 장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업 장학은 몇 회 정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새로 시작하는 컨설팅을 새로 시작하는 원은 한 달에 2번 네. 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뭐 아침 9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 2회 또는 월 1회 1년 동안 총 뭐 20회에서 10회에서 20회 정도 1년 내내 연중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컨설팅을 하고 또 학부모님도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의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국내에 많이 계신가요?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신종 새로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21세기를 컨설턴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모든 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뭐, 가끔 교수님들 중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처럼 이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직업을 개발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초기 멤버신 거죠? 그렇죠. 아주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활동하시는 분이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면 이성숙 대표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석사를 마치고 제가 미국에서 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대학에 교수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에서 이제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유명한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이제 받는 과정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미국의 현장을 좀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그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런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현지 교사 연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사 연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도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경험을 갖기 위해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제가 접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원장님들이 요청으로 저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두 분 정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부탁이 들어왔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두 유치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그 유치원도 설립하셔서 원장님도 하셨고요. 네. 뭐 현장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초창기고 말씀하셨듯이 21세기는 컨설턴트의 시대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말 못하시는 분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으시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강의하는 기법도 또 컨설팅을 받으시고, 뭐 심리적인 분야는 이미 정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유아교육기관의 컨설턴트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이쪽으로 나도 직업을 좀 가져볼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으면 하거든요. 네. 따로 거쳐내는 과정, 자격증 이런 게 혹시 필요한지요? 우선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할 사람은 그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컨설턴트가 되려면 그런 이제 몬테소리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연수를 해서 잘 알고 그게 전문가가 되어야 다른 선생님을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뭐 연수나 연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유아교사로서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네네.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 더 좋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유치원 현장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별원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차별성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깊이 이제 전문성 있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의 경우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그 1년 과정으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 연구소도 그렇게 교사들에게 이 몬테소리 자격증을 주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인데요. 보통 한 15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150시간 정도 이제 이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배운 거를 토대로 현장에서 이제 몬테소리 교실을 운영해보는 경험을 또 쌓아야 되는. 그렇다면 이거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 뭐 전공을 꼭 유아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고요.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 배우는 데는 전공을 유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몬테소리를 배웠어도 유아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소용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이 자격증은 받았지만 현장에 물론 이제 그 홈스쿨링처럼 내가 유아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걸 배워서 그 홈스쿨 차원에서 몬테소리를 아이들에게 개인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유치원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에 플러스 이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런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유아교육기관 컨설턴트는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순수한 이제 프리랜서죠. 예.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은 없으시고요. 네, 아직 컨설턴트의 조직은 없는데 이제 몬테소리 교육 관련 뭐 연합회나 뭐 연구회나 이런 것들은 있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조금 전문가 그룹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연구회들은 많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연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디에 뭐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현직의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대표님은 꽤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해오셨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컨설팅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점에 주로 주안점을 두서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사 경험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원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또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오는데 너무 이제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너무 교사들이나 원에 부담이 많이 가면 굉장히 버겁겠죠. 그러면 하다가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의 사정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수업 장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라던가 교사들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에서 지도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5년이나 6년씩 가는 경우에도 보통 한 2년 정도, 2년 내지 3년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 이제 보통 궤도에 좀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그 상담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내 아이가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나 어떤 문제 행동이 생기거나 뭐 유치원에 다니는 걸 싫어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모 교육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거죠. 예. 네. 선생님들은 뭐를 궁금해 하시고요? 선생님들도 자기가 배운 거를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다 보면 그게 생각대로 배운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네. 변수가 많고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고, 그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 그 외에 선생님들도 이제 잘 지도가 되지 않는, 나는 이렇게 지도하지만 이제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상담, 애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예. 이런 게 이제. 그렇군요. 네.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요즘 너무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이제 선생님들은 또 좋은 교육을 하려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진지하게 거쳐야 되는데, 할 게 많다 보면 과정을 차분하게 거칠 수 없고, 또 이렇게 결과를 또 더 먼저 보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뒷전에 밀릴 때가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더불어 나도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 명분 하에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떠미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업무가 부담이 많아서 수업을 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어하면 이제 그럴 때 좀 내가 또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빨리 또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네. 참 유치원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엔 유치원 가서 그냥 이렇게 율동 배우고 그림 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영어도 배워야 되죠. 뭐 네. 뭐 독서, 논술도 해야 되죠. 요즘 네. 아이들 말씀하셨듯이 정말 혹사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도 많아졌지만 또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론이 발전하면서, 네. 옛날에 그렇게 치면 노래나 배우고 오는 유치원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놀고 왔었는데 네. 정말 요즘은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발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아유. 매년 다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이러니 좀 커보십시오. 이제 뭐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스펙 관리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그냥 죽는 소리 합니다. 네, 유치원도 벌써 스펙 관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유치원 아이들도 네. 교육이 어디로 가는 건지. 네. 근데 이 대표님 어떠세요? 이 해보니까 참 이럴 땐 보람되다 싶을 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제 제일 보람된 게 저희가 이제 지도한 이렇게 원들이 부모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이 주위에서 이 유치원이 정말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오나모집 할 때 내가 이 유치원에 오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노력한 그런 결과로 보고,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이 제가 지도를 시작했을 때와 이제 이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월등하게 발전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지금 시즌은 이제 다음 주 12월 첫 주에 원화모집이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가르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유치원 선생님들, 유아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최고의 전문가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한 기관에 다시 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고려